지난해 종료 예정이었던 경북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 특구가 임시 허가를 통해 2027년까지 연장됐습니다. 안동시와 시의회가 사업 성과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출생과의 전쟁까지 선포하며 저출생 위기 극복에 힘을 쏟았던 경상북도가 올해는 더욱 강력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3,6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대구 동구 시니어 클럽이 폐원한 유치원을 리모델링해 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면서 2호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경기 양주시의 이동 제한이 지난 6일자로 해제됨에 따라 각 시군별 위기 단계를 차등 발령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26일 안동시의회 손광영 부의장이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특구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동시는 4일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반박 자료를 냈고 같은 날 의회는 이에 또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특구 정말 잘 되고 있는 걸까요? 현장의 목소리 홍하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2020년 경북 안동이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특구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간 규제에 막혀 사용할 수 없었지만 햄프 재배부터 원료 의약품 제조와 수출, 햄프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시 30개 기업이 입주했고 4년 동안 46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기업 절반이 떠났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업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뇌질환과 진정 등의 효과가 있는 성분인 CBD 아이솔레이트가 사업 초만 하더라도 1kg당 1,000만 원 가까이에 거래됐는데 현재 40~50만 원대까지 떨어져 수익성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없으니까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는 팔 엄두를 못 내고 팔 데가 없으니까 공장을 안 짓고 GMP 공장이 없으니까 인증이 안 나고 공장이 없고 팔 데가 없는데 저희한테 원물을 안 사겠죠. CBD 아이솔레이트 생산량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업 초 면적과 재배량을 고려하면 100kg을 생산할 수 있다고 봤는데 4년 동안 생산한 CBD 아이솔레이트는 61kg에 불과했습니다. 당초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데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CBD 생산량과 햄프 재배 공급량을 특구 성과 지표에 명확히 포함하고 투입된 예산 대비 실질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안동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사업 계획이 수정됨에 따라 목표 대비 100%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업과 안동시 의회, 안동시 모두 우수 의약품 제조와 품질 관리 기준인 GMP 공장이 들어와야 이곳에서 나온 제품들을 수출해 수익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기준에 맞는 시설을 만들고 구축하는데 100억 원 가까운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국비가 더 이상 지원되지 않고 있고 햄프 규제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라 기업이 쉽게 손을 내밀긴 어렵습니다. 외국에 이제 임상을 보낼 때 자국의 GMP 수준의 어떤 그 제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GMP 구축을 위해서 이제 그 투자 유치, 기업의 투자 유치를 이끌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고. 안동시는 현재 기업 2곳과 GMP 공장에 대해 논의 중이며 특히 한 곳은 공장 부지를 보고 있을 정도로 구체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당 기업의 비용 지원 요청에는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해 종료 예정이었던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특구는 임시허가를 통해 2027년까지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임시허가는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업을 지속해 나갈 기업도 절반으로 줄다 보니 지속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지난해 저출생과의 전쟁까지 선포하며 저출생 위기 극복에 힘을 쏟았던 경상북도가 올해는 더욱 강력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합계 출산율이 한 해 전보다 0.04면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경제적 지원 등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태어난 새 쌍둥이. 이 가정에는 출산 축하금과 출산 장려금 등 3년간 3,460만 원이 지원됩니다. 생후 2년 동안 지원하는 부모급여와 36개월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까지 더하면 1억 원 상당입니다. 그동안 없었던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온종일 완전 돌봄 프로젝트 K보듬 6천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24년 경상북도의 합계 출산율은 0.9명으로 1년 전보다 0.04명 증가했고 출생아 수도 1,341명으로 155명 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내놓은 대책들이 출산율 반등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출생아 수도 늘어나고 혼인 건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가 은인에는 코로나 기저 효과도 있을 것이지만 일시적 반등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흐름으로 이어지려면 지속적인 저출생 극복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는 출생률 반등 추세가 이어지도록 올해도 강력한 저출생 극복 정책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100대 실행 과제를 올해 150대 과제로 늘리고 예산도 1.8배 늘어난 3,6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대에 일찍 결혼하면 축하 혼수 비용을 지원하고 남성 난임 시술비와 고령 산모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수당 지급,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다자녀 가정 큰집 마련 이자 지원, 산부인과와 소아과 1시간 이내 진료 체계도 구축합니다. 특히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육아 기반 서비스를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1조 원 규모의 경북 펀드를 만들겠다. 국비, 지방비 모두 포함한 1조 규모 예산을 투입해 경북이 아이 천국으로 만들어 나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 예식장 제공 등 결혼 비용 절감, 비혼 가정 정책 사각지대 해소 등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을 통해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의 부담을 주는 사회적 관행을 없애는 데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100세 시대가 열리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꾸준히 일하는 게 중요한데요. 대구 동구 방촌동에 60세 이상 할머니들만 일하는 한식당이 있습니다. 대구 동구 시니어 클럽이 폐원한 유치원을 리모델링해 문을 연 곳인데요. 지속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면서 2호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동구 방촌동 소담 한상,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하는 한식당입니다. 대표 메뉴 고등어 구이를 비롯해 밑반찬을 준비하는 손이 분주합니다. 하루 최대 6시간, 한 달에 열흘 출근을 기준으로 어르신 15명이 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해갖고 집에 나오니까 무기력하고 그런데 점심시간만 하면 되고 뭐 저녁 늦게까지 하는 것도 없고 또 사회에 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고 봉사한다는 뜻으로 하니까 기분도 좋고 뿌듯하고. 집에 쉬다가 나와서 일을 해보니까 활력도 생기고 또 조금이나마 벌어서 손자들 뭐 간식도 사주고 용돈도 좀 더 줄 수 있고 그런 것도 좋고요. 점심시간에만 운영되는 소담 한상에는 하루 30-40명의 손님들이 찾고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고등어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새 물가가 비싸서 어느 식당 가도 마땅하니 좀 먹기가 곤란하고 또 주부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비싼 거 내무로 댕기지도 못하고 그래 여기 오기는 한 몇 번 와봤는데 저렴하고 먹기 좋고 좋았어요. 소담 한상은 동구 시니어 클럽이 노인 일자리 시장형 사업의 하나로 방치된 유치원을 리모델링해 지난 2023년 9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저소득 제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에 참여해 밑반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출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돌봄센터에서 저희가 도시락 배달 업무도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포장 판매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실 경우에는 1,000원 정도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원하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동구 시니어 클럽은 소담 한상 2호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규입니다. 경상북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생했던 경기 양주시의 이동 제한이 지난 6일자로 해제됨에 따라 각 시군별 위기 단계를 차등 발령합니다. 안동, 영천 등 ASF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12개 시군과 의성, 문경 등 8개 시군은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그 외 10개 시군은 위기 단계를 주의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위기 단계 변경을 통해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 위주로 효율적인 방역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주시가 에이펙 정상회의의 소식을 전 세계에 전달할 미디어 센터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는 국비 69억 원 등 사업비 138억 원을 투입해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야외 전시장에 지상 2층, 연면적 6,000제곱미터 규모로 국제 미디어 센터를 조성합니다. 미디어 센터는 일상감사 제외 사업으로 인정을 받아 건축물 협의, 각종 심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입니다. 9월 준공을 목표로 4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5월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안동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주관하는 K-미식벨트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국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한 안동시는 총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전통주를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K-미식벨트 조성사업은 K푸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장벨트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30개 벨트를 조성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청송군이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벼 재배 면적 조정제는 쌀 공급 과잉과 소비 부진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청송군을 2024년 추산된 벼 재배 면적 721헥타르 중 13%인 94헥타르를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송군은 농지 전용, 전략작물 및 타작물 재배, 과수로의 작목 전환 등을 유도하고 신규 필지는 헥타르당 150만 원, 지난해 지원했던 필지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의성군이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드론 활용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성군은 드론 비행 시험센터와 연계한 안티드론 성능 평가 시스템 고도화 및 상용화 실증 사업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과 올해 11월까지 추진합니다. 의성군은 폐교된 가음중학교를 활용해 올해 고정익 활주로를 조성하고 내년에는 드론 교육, 훈련 공간을 포함한 안티드론 총괄 지원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이 시립예술단의 특별 공연을 시작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은 경산시의 문화, 관광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지난해 11월 설립 등기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경산의 특색을 반영한 대표 축제 추진, 관광 콘텐츠 개발, 문화예술 공연과 예술인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경산의 문화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